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내일부터 3, 5, 10의 시대가 열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내일로 다가온 건데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또는 의뢰를 위해 개인당 식사 접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주거나 받으면 김영란법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 하지만 적용 범위가 워낙 넓어서 여러분이 김영란법과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적용 대상이 누군지, 어떤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애매하고 궁금한 내용 잠시 후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을요,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거란 계획이 있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 3월부터 45대의 푸드트럭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야 할 정도로 시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푸드트럭 30대를 증편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취업난 겪고 있는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우선 입점 대상자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투데이는 아하의 Take On Me 들으면서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들어도 헷갈리는 김영란법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을 했고 청탁금지법 해설의 저자입니다. 홍성칠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성칠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김영란법 이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익숙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부정청탁 수수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대상인가요? 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받으면은 이게 형사처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고액, 즉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매 회계연도, 즉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그보다 액수가 낮은, 즉 1회에 100만 원 이하 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2 내지 5배의 과태료에 처하는데, 그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이제 김영란법 구체적인 골자인데요. 네. 자, 이 적용 대상부터 좀 차근차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언론인과 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한 공직자라고 했을 때 뭐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공직자의 경우는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그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는 부정청탁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직자라는 범주가 그 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다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에 있는 인턴직도 있고 사실 네. 뭐 인허가를 뭐 민간업체에 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다른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 직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업무상 계약관계라든가 인턴도 우선 근로계약 전에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이제 인턴은 뭐 어떻게 근로계약 직전에 있는 사람 같으면 공직자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 학교법의 경우에도 그 비상임 이사 같으면은 상임은 아니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이 되고 기간제 교사일 경우에도 교사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 다만 대학에서 시간 강사, 명예교수, 외래교수, 교수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 PD나 기자, 아나운서, 작가님 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언론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업무상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은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고 결론적으로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군요. 그렇죠. 업무상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일생 위탁 위임만 가지고는 공직자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기간제 교사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분류가 됐고 교원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뭐 대학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는 제외된다. 그 방과 후 교실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 교사로서 근로계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이시고요. 그 방과 후 그 학생들 지도하는 부분에 그 부분의 업무에 관해서 아마 위탁받거나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교사하고 통상은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겸임 교수, 외래 교수라든가 시간 강사 개념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김영란법에 적용이 될 때 뭔가 이제 그 금품이 오갈 때 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7031번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자 질문을 주셨는데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반장이에요. 운동회 끝나고서 뭐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 전부에게 그 반장 학생의 학부모로서 이제 전체에게 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돌렸다면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날 운동회에 와서 그날 행사에서 그 정도는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만약에 학생들이 뭐 2만 원씩 각출했다. 그래서 30만 원 가량의 선물을 선생님께 드렸다. 뭐 이런 경우도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선생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무 관련성이 다 인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그런 그 운동회라든가 이런 그런 행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의례적이거나 그런 예외 사유가 없는 한은 2만 원이라도 금지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선생님은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되고 또 공무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금품 수수가 다 금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선물 같은 거 구매 금액을 이제 따질 때 그 정가로 따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세일해서 사면은 그 실제 구매 가격을 두고 따져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정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정가가 시가로 되는 게 많은데
세일이 일반적인 세일, 정기 세일을 하는 데서 사면 그 가격은 시가라고 인정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다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할인 또는 세일 가격을 적용해서 팔았다면 예. 그때는 정가를 기준으로 구입한 걸로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연인이 네. 내 애인이 공직자다. 어떤 네.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런 네. 애인 혹은 친구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주었을 때 이런 네.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요. 예.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아니면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경우에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5천 원짜리 된장찌개나 2천 원짜리 영화 할인권도 금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외 사유 방금 말씀드린 원활한 직무 수행상 꼭 필요하거나 그런 예. 목적이나 사교나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그 금액 이하가 허용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그 예외 사유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 개별적으로 이제 비정기적으로 어떻게 금품을 준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하면 예. 그것은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서 수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예외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고가, 그렇죠. 이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선물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인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혼자라든가 오래 사귄 연인관계가 이제 제3자가 봐서도 그 부분이 인정될 것 같으면은, 연인관계에서 반지를 선물을 했다. 고가의 반지를 선물했다라든가, 옷을 사줬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회 상규에 따라 아마 허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8923번님, 제가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동창 중에 구청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동창회에서 이제 뭔가 선물을 쭉 돌리거나 이럴 때 그 친구만 빼고 돌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그것은 동창회의 경우는요. 회비를 받아서 회원들에게 동창회도 거기 이제 회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회칙이나 이런 데 맞게 일률적으로 회원들 전부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동창 회비를 걷어서 그러니까 회비를 걷거나 회에서의 회칙에 따라 회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회원들 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얼마씩 해서 걷어서 얼마를 주기로 했다. 회칙 자체에서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일을 당하는 사람 중에 공직자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회칙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회비로 운영되지 않고 특정인이 이제 그것을 지급하는 걸로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인정이 되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법리 해석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만약에 고발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충분히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이야기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서일의 홍성칠 대표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오는 그 과정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철도 노조와 서울 부산 지하철 노조가 9시부터 연대 파업에 들어갔죠.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2차관 최정호 2차관이 지금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중차대한 시점에 철도 파업을 해서 유감이고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지 않고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이 전동차 KTX는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또 통근 지하철은 정상 운행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 시간대에는 70에서 85% 수준, 평시보다는 70에서 85% 수준으로 운행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조금 더 입장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서 아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에 계속 주파수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 취업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 안수정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 신입직 취업 시장 어려워지면서 취업 준비생들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보다는 취업 잘 되는 직무로 취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 정도가 꼭 하고 싶은 직무가 있더라도 1년까지만 도전하고 그 후에는 취업이 잘 되는 직무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12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91%가 신입사원 공실 시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직무는 마케팅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재무회계 법무, 인사 HR 등이 좀 선호하는 직무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케팅 직군이 가장 선호되는 직무인데 또 그 직무를 굳이 고수하지 않고 1년 정도만 도전했다가 안 되면 취업 잘 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10명 중 1명 정도는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없다고 하는 응답자들한테 이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80%가 전공이 너무 직무랑 동떨어져 있어서 어떤 직무를 선택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었고요. 또 직무보다 연봉이나 근로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취준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한 15%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취업하고 싶은 희망 직무가 있다 하는 구직자들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로 취업 활동을 잘 하고 있던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니까 9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네. 희망 직무가 아닌 직무에 죄송합니다. 네. 희망 직무가 아닌 직무에 지원한다는 취준생들도 취준생들은 주로 영업이나 아니면 서비스 CS 직무에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CS는 뭐예요? 고객 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이 희망 직무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전공이 아니라서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해당 직무를 뽑는 기업이 너무 적거나 또는 야근도 많고 주말 출근이라던가 아니면 복리후생이 좀 좋지 않다거나 하는 그 전체적으로 근무 조건이 좀 열악한 탓에 희망 직무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희망 직무로 취업이 안 되면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희망 직무가 본인이 뚜렷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직무에 취업이 어렵다면 얼마나 도전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6개월 미만으로 이제 단정해서 말하는 분이 29.8%였고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6.2%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76%에 달하는 취준생들이 1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예.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도 한 16% 정도로 나타나서 여유를 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꼭 될 때까지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게 이제 기간을 놓고 얘기하는 거군요. 어느 정도 내가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방향을 틀겠다 이건데 그 취업 준비 입장에서 참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취업문이 너무 좁다,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직무가 따로 있었습니까? 직무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높다라고 느껴지는 직무는 재무회계 법무 쪽이 가장 높았고요. 예. 또 연구개발 품질관리, 인사 HR, 영업 디자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을 경력직만 모집을 한다라고 대답하는 취업준생이 가장 많았고요. 예. 또는 일자리는 있는데 좀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또 기업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라서 좀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라는 응답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요즘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10명 중 9명은 희망 직무로 일단은 준비는 한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그 기업 채용 동향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좀 맞춤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는 취준생 2명 중에 1명꼴로 기업의 직무 중심 채용에 대한 대비를 해봤다고 밝혔는데요. 예. 기업의 신입공채 트렌드에 맞춰서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하는 방법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직무 중심 채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경험도 쌓고 이런 추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펙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 관련 소식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코리아 안수정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시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제 배운 말 복습 좀 해볼까요? 좋아요. 이제 이맘때쯤 등산하기 딱 좋죠. 네, 그래서 맞아요. 바샨. 그렇죠. 바샨. 네, 바샨. 하나 더 배웠었는데. 등산 배낭. 그렇죠. 빼이. 빼이. 빠오. 그렇죠. 빼이. 빠오. 등산 가방. 빼이. 빠오.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뭘 좀 배워볼까요, 우리? 등산 가면 이제 그 단풍 물든 그 나뭇잎들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네네. 단풍 어때요, 단풍? 네, 좋아요, 좋아요. 단풍은 중국어로 펑이에. 펑예. 라고 하는데요. 펑이에 할 때 펑자는 약간 아랫입술에 윗니를 살짝 대고서 펑. 펑. 그렇죠. F 발음.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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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에는 영어 발음에서 yes 할 때 그 Yo, check it out. Yo. 네, 또 나왔어요. 우리 장병진 아나운서 주특기. 네. 잘하셨어요. 네, 펑예. 네. 단풍. 펑예. 보면서 그렇죠. 감탄하는 거죠. 네, 너무 예뻐. 펑예. 펑예. 네. 자, 그래요. 뭐 단풍놀이 저희 뭐 단풍놀이 간다 이렇게 이제 그 나들이 가면서 단풍 구경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중국에도 있습니까? 네, 중국도 있죠. 이 찐추샹이라고 해서요. 네. 찐추라고 하면 금추, 그러니까 금빛 나는 가을. 네. 가을이란 뜻이고 샹은 감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샹. 그리고 이에는 아까 펑이에 할 때 이에인데 이파리, 잎을 뜻해요. 네. 그래서 찐치오샹이에 요게 단풍놀이를 뜻해요. 아, 중국에도 단풍놀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네네, 맞아요. 찐추샹예. 네. 찐추샹예. 네. 어쨌든 근데 펑예 단풍은 펑예. 네. 약간 F 발음이 난다는 거. 네. 펑예. 다시 한번 펑이에. 펑예. 단풍. 그리고 단풍놀이는 찐치오샹이에. 찐치오샹예. 찐치오샹이에. 찐치오샹예.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이파리, 잎사귀. 잎사귀 예. 그리고 단풍 펑예. 그렇죠. 이렇게 펑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펑예. 어제 설악에서 올해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0040번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비 내린 후에 단풍이 본격적으로 울긋불긋해질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채로운 중국어 표현 어떤 것들을 이 계절이 바뀌면서 배울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는 표현들 궁금할 때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비용 드는데 이쪽으로 여러분 문자 참여하시면 정말 손쉽고 즐겁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플레인 화이트 티즈입니다. 1, 2, 3, 4.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은 서울시에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빠르게 살펴봅니다. 한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우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조금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정부 입장 발표했어요. 이 지하철 파업.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노조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가용 인력과 수단 총동원해 운행 차질을 줄이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하철 운행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당장은 큰 불편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체 인력 투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은 평소와 다르지 않고 첫차와 막차 시각도 똑같습니다. 다만 낮에는 평소의 80%가량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파업 2주차인 다음 달 사이부터는 7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9호선의 경우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운행됩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운행률이 계속 떨어질 텐데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와 정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평소의 64% 수준으로 인력 운영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국토부는 필수 유직 인력 8천여 명과 대체 인력 6천여 명 등 총 14,000여 명이 오늘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오늘 9시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갔는데 서울 지하철뿐만 아니라 뭐 부산, 코레일까지 포함이 됐어요. 파업 뉴스에서 빠뜨리기 쉬운 게 왜 파업에 들어갔을까입니다. 자,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지하철 같은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위해서 이 같은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건 입장인데요. 노조 측은 민간이 아닌 지하철, 철도 같은 공공부문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하철과 철도 업무에서 성과를 측정해서 연봉을 매기고 해직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노조는 정부 대책이 결국은 공공기관을 돈벌이 경쟁으로 몰아 시민 안전을 해치고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권 해석을 거쳤고 이게 성과연봉제나 성과퇴출제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큰 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노조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게 성과가 책정되지 않는 그런 공공적인 일에서는 안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사태가 이어질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소식 짚어볼게요. 한강 최초의 공연 전문 유람선 아라호가 2달 전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에서 어떤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나요? 네, 아라호는 지난 7월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석 달 동안 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면서 한강의 독특한 관광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라호에선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선상 공연과 음악회 등이 열리는데요. 기업체 신제품 출시나 작품 전시 공간도 제공됩니다. 특히 한류 열풍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팝 공연 등 문화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네,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출입하는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유튜의 뷰티풀 데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참 굳긴 소식도 많고 밖에 날씨도 굳습니다. 자, 그런데 또 현재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연료가 아니다. 현재는 불꽃이다. 지금 이 순간을 활활 태우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살다 보면 뷰티풀 데이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